모임에서 웃고 떠들었어요. 즐거웠거든요. 근데 집에 오는 순간 갑자기 방전됩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기력이 바닥이에요. 카페에서 친구 만나는 건 좋았는데 돌아오면 왜 이렇게 지치는 건지 소파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소한 말 하나에 하루 종일 머릿속이 시끄럽고요. 괜찮아 하고 웃었는데 밤에 혼자 누우면 그 말이 계속 맴돌아요. 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혼자 있으면 녹초가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민한 성격 탓이라고요? 내성적이라서 그런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에요. 뇌의 특성이거든요. 스토니브록 대학교의 일레인 아론 교수, 1997년에 처음 밝혀냈어요. 감각처리 민감성이라는 특성인데요. 인구의 15와 20%가 이런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분명히 해당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괜찮은 척의 뇌과학적 실체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같은 하루를 보내도 유독 지치는지, 몸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국에서 특히 더 힘든 이유는 뭔지, 그리고 구체적인 대처법까지 끝까지 보시면 달라질 겁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시면 이런 심리 영상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침에 출근합니다. 지하철 안이 시끄러워요. 이어폰 꽂아도 소리가 뚫고 들어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형광등이 은근히 거슬리고요. 옆자리 동료가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에 집중이 깨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나만 이상한 건가 싶어지죠. 점심시간,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웃고 대화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요. 누군가 던진 농담에 웃으면서 머릿속에서는 아까 팀장님 표정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저 말투가 좀 차가웠는데 혹시 나한테 화난 건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후 3시쯤 되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아요. 퇴근길에는 말 한마디 하기도 싫고요. 집에 오면 그냥 누워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루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게 게으른 걸까요? 체력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2018년 퀸메리 런던 대학교의 니오네티 교수팀이 906명을 분석했거든요. 사람의 감각 민감도가 3그룹으로 나뉜다는 걸 밝혀냈어요. 민들레형 29%, 환경에 크게 영향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튤립형 40%, 보통 수준이죠. 그리고 난초형 31%,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격이 아니라 유전이라는 증거도 있어요. 2021년 아서리 교수팀, 쌍둥이 2,868명을 분석했더니요. 이 민감성의 47%가 유전이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건 고칠 문제가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결정된 뇌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뇌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뇌를 직접 스캔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의 아세베도 교수팀이 중요한 연구를 했어요. 예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를 직접 스캔해서 비교한 거거든요. 18명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예민한 사람의 뇌에서 4개 영역이 동시에 과활성화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전방 섬역.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는 영역이에요. 두 번째, 하전두회. 거울신경계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게 해요. 세 번째, 내측 전전두피질. 타인의 마음을 읽는 영역입니다. 네 번째, 대상피질. 이 영역은 모든 실험 조건에서 일관되게 과활성화됐어요.
이 네 영역이 동시에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사람이 대화할 때 내용만 처리한다면요. 예민한 사람은 동시에 상대 표정을 분석해요. 말투의 뉘앙스를 감지하고요. 감정을 공감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보통 사람의 뇌가 현관문 잠금만 확인하는 보안 시스템이라면요. 예민한 사람의 뇌는 CCTV 100대에 모션 센서에 열 감지기까지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집인데 전기요금이 다른 겁니다. 이 느낌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갈게요. 예민하면 겁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닙니다. 아세베도 교수의 연구에서 편도체, 공포와 위협을 처리하는 영역이거든요. 여기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요. 예민한 사람의 반응은 공포가 아닙니다. 깊은 처리와 공감에 기반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뉴욕대학교의 조셉 루드 교수가 밝혀낸 뇌의 이중 경로로 보면요. 빠른 경로는 약 20m초 만에 시상에서 판도체로 직행합니다. 느린 경로는 200m초. 시상에서 전전두엽을 거쳐가는데 10배 느려요. 예민한 사람은 이 느린 경로에서의 처리가 훨씬 깊고 광범위한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 뇌의 과부하가 머릿속에서만 끝나면 좋겠는데요.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2025년 야기엘론 대학교 연구팀 15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어요. 예민한 사람은 모발과 타액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높았습니다. 모발 코르티솔은 만성 스트레스의 바이오마커예요. 타액 코르티솔은 급성 스트레스를 보여주고요. 둘 다 높다는 건 스트레스 시스템이 항시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안 시스템이 24시간 터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수면이 무너져요. 2024년 피에로니 교수팀이 358명을 분석했더니요. 예민한 사람은 낮의 스트레스를 잠자리까지 가져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수면 반응성이 높아서 뇌가 밤에도 꺼지지 않는 거죠. 밤에 누워서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재생되는 경험 있으세요? 같은 해 코스타 로페즈 교수팀이 804명을 분석한 결과도 있어요. 감각 민감성이 수면 장애 분산의 33%를 설명했습니다. 잠 못 자는 사람 3명 중 1명의 문제가 이 민감성과 연결된 거예요. 세 번째,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2021년 고론카 교수팀이 직장인 516명을 연구했어요. 감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의 정서적 반응성이 번아웃의 22%를 설명했습니다. 5명 중 1명 이상의 번아웃이 이 민감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2023년 보르다리 교수팀이 여성 언어치료사 602명을 조사한 결과는 더 충격적이에요. 77%가 중등도 이상의 번아웃이었거든요. 높은 감각 민감성을 보고한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있어요. 심미적 민감성. 아름다운 것에 깊이 감동하는 능력인데요. 이게 번아웃의 보호 요인이었습니다. 예민함이 전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몸도 아파요. 2006년 벤텐 교수가 383명을 연구했는데요. 예민할수록 요통, 설사, 속쓰림, 피로 같은 신체 증상이 뚜렷하게 많았어요. 스트레스를 통제해도 감각 민감성이 추가로 8%의 신체 증상을 독립적으로 설명했거든요. 스트레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먼저 아프세요? 스마트폰 하나 떠올려 보세요. 같은 스마트폰인데 백그라운드 앱이 20개 돌아가고 있으면 오후 2시에 배터리 20%거든요. 예민한 사람의 하루가 바로 이겁니다. 뇌의 과부하가 호르몬을 올리고
수면을 망가뜨리고 번아웃으로 이어지고 결국 몸까지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뇌가가 힘든 건 어디서든 마찬가지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이 특별히 더 힘든 이유가 있어요. 서울 시가와 지역 인구 밀도 제곱킬로미터당 27,018명이에요. 파리 21,744명, 도쿄 15,372명보다 높습니다. 지하철 2호선 하루 196만 명, 혼잡도가 정원의 2배 가까이 올라가요. 공동주택 거주율 79%, 층간소음 민원 연간 4만 건. 한국은 감각 과부하의 나라입니다. 보통 사람도 지치는 환경인데요. 예민한 뇌는 이 자극을 전부 처리하려 하거든요. 근데 소음만 문제가 아닙니다.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호프스테드 문화지표에서 개인주의 점수를 보면요. 미국 91점, 일본 46점, 한국은 18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집단적인 문화 중 하나입니다. 눈치는 주변의 감정과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읽어야 하는 능력이잖아요. 예민한 사람의 뇌는 이걸 자동으로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24시간 요구되는 거예요. 아까 보안 시스템 비유 기억나시죠? 27,000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눈치까지 더하면요. 보안 시스템이 꺼질 틈이 없는 겁니다. 감정을 느끼되 표현은 못하는 구조도 있어요. 인사혁신처 2023년 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대처 방식 1위가 참고 견딤 46.2%, 별다른 조치 안함이 61.1%, 느끼되 참는 겁니다. 괜찮은 척의 사회적 구조인 거죠. 결과를 보세요. OECD 2020년 조사에서 한국의 우울 증상 경험률 36.8%, OECD 1위예요. 근데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서 12.1%, 캐나다 46.5%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아프긴 아픈데 도움은 안 받는 겁니다. OECD 조사에서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 한국 80%, OECD 평균 91%, 최하위권이에요. 1인 가구 804만 5천 가구, 전체의 36.1%, 혼밥 비율, 전체 식사의 47%, 집단주의 문화인데 실제로는 고립된 거예요. 밖에서는 눈치 보느라 에너지 소진, 집에서는 회복할 사회적 자원 부족. 이중 함정이에요. 여러분은 퇴근 후에 에너지가 회복되시나요? 여기까지 들으면 좀 막막하실 수 있어요. 예민한 뇌의 한국 환경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뇌는 바뀔 수 있어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챙김 영상이에요. 2012년 하버드 대학교의 데보르드 교수팀이 무선 대조시험을 했거든요. 참가자들에게 8주 동안 마음챙김 명상을 시켰더니요. 탄도체, 감정 반응을 처리하는 영역이잖아요. 여기에 반응성이 줄어들었어요. 놀라운 건요. 명상하지 않는 평소 상태에서 측정했는데도 효과가 지속됐다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하루 10분 숨을 쉬면서 지금 내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이것만으로 과활성화된 뇌가 조금씩 쉬기 시작해요. 8주면 뇌의 반응 방식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벼운 운동입니다. 특히 요가가 효과적이에요. 2020년 아메미야 교수팀 연구에서 감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요가 후에 주의 통제력과 기분이 개선됐거든요. 중요한 건 강도예요. 예민한 사람은 고강도 운동이 오히려 과자극이 될 수 있어요. 격렬한 크로스핏보다
조용한 요가 30분이 여러분에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에너지 관리예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던바 교수 연구에 따르면요. 핵심 관계는 5명이면 충분합니다. 인스타 팔로워 300명이 아니에요.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5명에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그리고 모임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 시간을 가지세요. 자극이 적은 환경에서 2시간 정도 혼자 쉬는 거예요. 이게 방전을 막는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5명은 누구인가요? 3가지 중에 어떤 게 여러분에게 맞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3년 플리스 교수와 벨스키 교수가 사이콜로지컬 블레틴에 발표한 연구예요. 벤티지 센시티비티라는 개념인데요. 예민한 사람은 나쁜 환경에 더 취약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좋은 환경과 좋은 개입에도 더 강하게 반응해요. 비예민한 사람보다 훨씬 더요. 예민함은 고장난 안테나가 아닙니다. 수신 감도가 높은 와이파이예요. 나쁜 신호도 잘 잡지만 좋은 신호도 더 강하게 잡거든요.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이 예민한 사람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것이 예민함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알게 된 것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민한 건 성격이 아닙니다. 전방삼엽, 전전두피질, 대상피질, 거울신경계, 내 영역이 동시에 과활성화되는 뇌의 특성이에요. 인구의 15에서 20%, 유전율 47%,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겁니다. 두 번째, 이 뇌의 과부하는 몸까지 아프게 해요.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수면이 무너지고 번아웃이 오고 신체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한국은 이 뇌가 특별히 더 힘든 환경이에요. 세 번째, 되돌릴 수 있어요. 8주 마음 챙김으로 뇌의 반응 방식이 바뀌고요.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핵심 관계 5명이 집중하면 방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 이 3글자 속에 담긴 게 얼마나 많은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이 뇌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요. 예민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능력이에요. 나쁜 것도 잘 느끼지만 좋은 것도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탓하지 마세요. 어떤 신호를 받을지 선택하는 연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퇴근 후 2시간만 자극 없이 쉬기. 내일 딱 10분만 숨에 집중하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방전되시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괜찮은 척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